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여야의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거대 양당 모두 내부 상황이 엉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경제 위기 속 정치권에서 각종 현안은 뒷전이 된 것 같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5% 넘게 폭락하며 5천선 아래로 내려섰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25원 가까이 급등해 다시 1,460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단기 조정에 그칠지 조정 국면이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4거래일 만에 5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5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같은 생필품 분야 업체들이 9조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40에서 60%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면서 나흘 만에 5천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데 따른 이른바 워시 쇼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급격한 하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문을 열자마자 외국인의 팔자 주문이 쏟아지며 2% 하락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회복했던 것도 잠시 내림세가 가팔라지며 5천선을 내줬고 한때 4,93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결국 5% 떨어진 4,94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천선에 올라선 지 4거래일 만에 4,900대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급락세가 커지자 올해 처음으로 자동 매도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대형주 역시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8% 넘게 떨어지며 코스피 하락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하락하며 1,1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하루 우리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계기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한 충격이 증시 전반에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금과 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담보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원달러 환율도 출렁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주식 매도로 20원 넘게 급등해 1,46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청와대는 부동산과의 전쟁 중입니다. 연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제1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는 그만하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사이 잇단 SNS 메시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월요일 오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또 글을 적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함께 올렸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인 종북머리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냐며 제1야당의 비판을 사실상 정면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까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주택자를 향한 대통령의 경고를 공포부터 조장하는 거라고 깎아내린 걸 정조준한 거란 분석입니다. 서울 시내 유휴부지까지 끌어모아 내놓은 최근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란 거냐는 지적에도 발끈한 거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온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직접 못 박은 게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5월 9일 유예는 종료된다라는 걸 대통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진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도 이런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정적 공급 등 5가지라고 설명하며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도심 지역에 주택 6만 호를 짓겠다는 부동산 공급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SNS 정치에 나선 이 대통령을 향해 호통친다고 집값이 잡히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기도하는 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연일 강도 높은 SNS 메시지를 내놓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은 소통이 아닌 호통의 정치에 푹 빠진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단 발언에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만 해도 1년 사이 무려 6억 원이나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지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난달만 해도 집값에 대책이 없다던 이 대통령이 지금은 말을 바꿨다면서 길이 조절이 자유자재로 되는 손오공의 여의봉이라도 찾은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협의를 진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공급책에 태릉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점을 거듭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개혁신당은 민주당 의원 15%가량이 다주택자란 한 시민단체 통계를 인용하며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에 회방을 놓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인디언 기후정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의 SNS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첨예한 장외 설전 속에 2월 임시국회도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다음 주 분야별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실제 경찰의 단속 장면인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이 가짜 영상들은 무려 3천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경찰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군기를 든 채 경찰에 고성을 지르던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집니다. 길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여성은 되지 않은 경찰에 항의하다 제압당합니다. 단속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착용하는 보디캠을 흉내내 만든 가짜입니다. 30대 유튜버 A씨는 순찰 24시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54개에 달하는 가짜 경찰 보디캠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각종 SNS의 짧은 영상, 숏폼으로도 유포되며 조회수는 석 달 만에 3천만을 넘겼습니다. AI를 활용해 뉴스 속 검거 장면들을 따라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는데 그럴듯한 현장감에 경찰에는 관련 항의까지 접수됐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잉 체포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 항의도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이런 가짜 영상들이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검거 뒤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가짜 보디캠 영상 유포뿐 아니라 AI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 조직의 모집책으로도 활동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I 허위 영상 유포가 공권력 사칭 등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찰이 인천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원장을 이번 주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성 입소자를 조사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엔 남성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화도 중증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원장 A씨가 조만간 경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주 출석할 것을 A씨에게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소환 이후 2달 만인데 A씨는 앞선 1차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차 조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사이 색동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의 심층 조사가 이뤄졌고 경찰에 관련 보고서도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중증 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이번 조사에선 입소자들의 피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여부를 다시 캐물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구는 그동안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조사 참여 당사자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입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 남성 16명에 대한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져 물에 빠진 여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의 소식은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깜깜한 밤, 한 여성이 구조용 튜브에 의지한 채 저수지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튜브에 연결된 줄을 당겨보지만 얼음 탓에 요지부동. 가만히 있어요. 안 돼. 얼음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제 됐어. 가만히 있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텨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다 왔어. 곧바로 도착한 대원이 얼음을 깨고 다가가 마침내 구조에 성공합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저수지에 60대 여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YTN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속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보자 이랬거든.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졌고 또 뭐 산중이고 그 시간에 전혀 사람 갈 일도 없고
10여 분 만에 구조된 여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빙판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남 순천 해룡면에서는 단독주택의 난불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이 연기에 질식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반쯤 전 부산 구평동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4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앞서 구형한 징역 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5차례 어기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특허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에게 돈을 건네고 정보를 받은 특허관리기업 대표 임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 정보를 임 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 사태 같은 시장에 굵직한 변수가 잇따랐던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72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쿠팡의 독주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데요. 지마켓과 알리바바 합작법인의 본격 행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 3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전년보다 4.9% 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2월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 2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소비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꾸어서라도 계속 이커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의 거침없는 성장 속에 신뢰를 잃은 쿠팡의 독주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직구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 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성장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 시장도 지난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직구, 직구 모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G마켓의 행보가 올해 온라인 쇼핑 지형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G마켓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동남아 이커머스 라자다에 진출했고 직구 거래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의 K-상품을 세계 시장과는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탈쿠팡 소비자를 잡기 위해 다른 경쟁 플랫폼들은 저마다 배송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거센 성장세 속에 쿠팡의 독주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서면서 올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상반기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2월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이었는데요. 2월에는 폭설로 빙판길을 달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감속 운전 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4일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3터널에서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익산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2월에만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반기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2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은 76%가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으로 차량 내 히터 사용과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맞물려 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이른바 중대교통사고도 최근 3년간 2월에 집중됐습니다. 모두 4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져 월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환경이 열악해진 데다 대형 차량과 연계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 표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노선 알람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졸음이 몰려오면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설과 혹한이 이어지면 평소보다 최대 50% 감속하고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차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휴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 시세로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가 평균이 18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은 설 연휴가 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가상자산 시세 조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직구 거래액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음식료품 거래액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오늘 15일까지 대한민국 농할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어 관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미국 방문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협의도 깊이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변덕이 아주 죽 끓는 듯합니다. 그린란드 강제 병합을 밀어붙이던 트럼프가 이번엔 협상이 시작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소유 대신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회라는 분석 속에 동맹과 국제 질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의 논의가 실제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식화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a good deal for everybody. Very important deal. Actually, from a national security point of view, very, very important deal.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deal there.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합의의 실체는 소유가 아니라 전면적 접근권입니다. 덴마크의 주권은 살려주되 미국 차세대 방어망 골든돔 배치와 핵심 광물 개발권은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미국이 덴마크 재정 지원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군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이른바 자유연합협정 모델까지 거론됩니다. 직접 병합은 피하면서도 실질적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외교적 성과라기보단 경제적 압박 속에 나온 후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Future plan for Greenland is all about. It's saying like I want to calm the markets, but I also want to save face and not look like I'm, capitulating,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유럽 내부에선 미국이 동맹을 협상 카드처럼 다루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ecause in Europe there is a greater realization, even though political leaders will not like to admit it, that America has abandoned NATO. 당사자인 그린란드는 주권 문제만큼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ay that Greenland will never be part of America. Of course, we want respect. 병합에서 접근권으로 선회했지만 주권을 건드리지 않고도 안보와 자원을 확보하려는 더 정교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맹을 압박해 양보를 끌어내는 트럼프식 거래는 단기 성과와는 달리 미국의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토 없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이 구상은 국제 주권 질서와 동맹의 가치를 시험하는 새로운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러시아가 초고속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곧 열릴 러시아, 미국과의 3자 회담 외에 미국과 따로 만나서 안보 보장을 약속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약 481제곱킬로미터, 12월 한 달간 점령 면적인 244제곱킬로미터의 2배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체의 약 19.5%입니다. 방대한 천연 자원이 매장된 도네츠크 지역은 약 83%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에서 도네츠크 지역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은 4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다시 열립니다. По каким-то вопросам легче находить точк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Есть вопросы, где сложнее находить точк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Там еще сближение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нельзя, к сожалению.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3자 회담과 별개로 미국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Наша команда продовжує працювати з американською стороною. Працювати, щоб реальні рішення заради миру могли масштабуватис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가 완성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며 서명만 남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러시아가 요구하는 영토를 넘기라고 우크라이나를 종용하면서 3자 회담이 교착 상태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에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지역 긴장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6일 이스탄불에서 만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공식 접촉이 됩니다. 대규모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합의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pefully we'll make a deal. If we don't make a deal, then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as right. 이란 국영통신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과 핵협상 개시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협상의 목표는 제재 해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بپذیریم که مهمترین رکن سازمان ملل متحد اصل منع توسل به زور یا تهدید به استفاده از زور است.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까지 모두 다루는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등에 사드와 패트리엇을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미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당장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7.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이 9도, 대전 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 눈 소식은 없겠지만 곳곳에는 내렸던 눈이 녹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글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5% 넘게 급락하며 4거래일 만에 5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5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같은 생필품 분야 업체들이 9조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40에서 60%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또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청과 반청으로 나뉜 최고위원들은 수위를 넘나드는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조문정국이 끝나고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 회의장에 합당 문제로 으르렁대던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제안일 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기다렸다는 듯 독한 말을 쏟아내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개인의 욕망, 열린우리당 시즌2, 인민민주주의 등 면전에서 쏘아올린 발언 수위는 남달랐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황명선 강북구 최고위원도 지금은 당대표가 아닌 이재명 정부를 빛나게 할 때라며 합당 추진의 진위를 다시금 캐물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습니다. 심한 자괴감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친명계 3인방의 릴레이 발언 동안 정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헛기침하며 정면을 응시했는데 친청계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공개 모욕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의미심장한 말로 경고했습니다.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삽시간에 얼어붙은 회의장 분위기처럼 당 전체가 두 동강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긴급 간담회를 연 민주당 초선 모임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일부 친청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당 논의의 또 다른 축 조국혁신당은 이런 민주당 내용에 미략 따위는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충돌이 벌어진 날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두고 이틀간의 중앙위원회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합당 내홍과 맞물려 정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제1야당 역시 내부 사정이 참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혼란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재신임을 묻자는 압박 속에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열린 첫 최고위.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당권파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원이 선택한 대표의 목을 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직이라도 걸어야 할 게 아니냐며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렴, 청정, 섭정의 정치, 정당 아닙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최고위원 모두가 부동산 정책 등 대여 투쟁에 메시지를 집중해 설전은 없었지만 정책협의차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대로면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칠 공산이 크다며 노선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 사퇴해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도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당원 게시판 사태 진상과 한 전 대표 제명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원 게시판 문제 별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해명하신 바가 있는데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제명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의원총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신한예는 장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까지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제명 결정 경위를 설명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대표께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 안팎의 혼란 속에도 지도부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수도권 재선 조정원 의원을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당명 개정과 당원당규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체제로 일찌감치 전환해 당내 잡음과 거리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장 대표는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여 공세보단 당 청사진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가 이번 주에 임명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17일 만에 특별검사 추천이 완료됐습니다.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먼저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낙점했습니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부장을 지낸 이른바 이성윤 사단으로 16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선택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권 겸임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1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법 전문가로도 꼽힙니다. 학구적이면서 실무에서는 강직한 명모를 가지신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둘 가운데 1명이 특별검사가 돼 최대 251명인 수사 인력을 이끌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한 최장 170일간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선택은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추천은 있었고 3일 이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개의 사안이 수사 대상인데 특검 전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의도에선 지방선거 손익계산이 분주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앞서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씨 측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견해가 첨예하게 다른 만큼 치열한 법정 대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실제 수수하지 않은 물건이 받은 거로 인정됐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김 씨 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또 유엔 제5사무국 한국유치 등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측 청탁 내용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의지만으로 성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앞서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법정 공방은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검 측은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과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시세 조종 범행의 포괄일제 여부와 공소시효, 그리고 주가 조작 공모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1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혐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기소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는데요.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저도 잘 모르세요. 네,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네. 녹취가 공개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김 전 시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고 텔레그램 재가입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며 늑장 수사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 11일 김 전 시의원을 귀국 당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번갈아 불러 조사했는데 경찰은 그동안 핵심 쟁점인 돈의 전달 경위와 시점 등을 놓고 두 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수사 착수 20일 만에 강선우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벌였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진술에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한 차례 더 불러 거듭 진술 신빙성을 검증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조만간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상설특검이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엄정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던 특검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의 택배 물류 부문을 이끄는 정종철 대표가 상설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꾸면서 한 주라도 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는데
당시 정 대표는 이 같은 규칙 변경을 주도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엔 엄성환 전 대표도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모두 지난 2023년 쿠팡 취업 규칙 변경에 개입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잇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던 대로 쿠팡의 택배 물류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이 사측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근무했고 근로계약이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체결된 만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 인원과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북 영동의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가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억새밭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수십 대 사이를 달리는 차. 전화를 받으려고 잠시 멈춰선 사이 갑자기 앞에 있던 발전기 몸통이 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완전히 부러지면서 도로 위로 잔해 수십 톤이 쏟아집니다. 차를 멈추지 않았으면 잔해에 깔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80m짜리 풍력발전기가 부러진 건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잔해가 도로에 쏟아져 주변 통행이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부러진 발전기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준공된 노후 기종으로 설계 수명을 다해 교체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안전조치를 진행하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옆 억새밭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을 탄 불길은 금세 띠 형태로 번져갑니다. 낮 12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억새밭에서 불이 나 주변 45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던 소방대원들이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가 실종된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소방당국이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붕괴 위험과 복잡한 잔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불에 탄 공장 건물 곳곳이 주저앉았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뒤엉킨 채 남아있고 외부 패널이 바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중장비로 잔해를 걷어내고 있지만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색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너진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겹쳐 있어 현장 접근과 내부 진입,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추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원들은 구조물을 하나씩 확인하며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불에 탄 면적만 축구장 3개 크기가 넘는 24,000여 제곱미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붕괴한 구조물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 진입이 어렵습니다. 실종자는 카자흐스탄 국적 60대 A씨와 네팔 국적 20대 B씨, 외주업체 직원 2명입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A동 2층 계단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장애물을 다 제거했더라도 그 밑에 작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애물 사이를 와가면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수작업에 의존해서 수색이 이어지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 일정도 함께 늦춰지는 상황. 일단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부터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하는데요.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정당이나 지휘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와 관련해 오늘 관계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A동 1층 폐기물 처리장을 집중 점검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최초 발화 지점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죠.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와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유럽 역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각국 왕실과 고위 정치인들이 앱스타인과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앱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간첩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 앤드루 전 왕자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뉴욕 저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누워있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추가로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된 사진입니다. 앤드루와 앱스타인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여러 건 공개됐습니다. 앱스타인이 앤드루에게 젊은 여성을 소개하는 사적인 자리를 주선하는가 하면 앤드루는 2009년 방미 기간 경호 인력이 머물 숙소를 앱스타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앤드루의 전처 세라 퍼거스는 2만 파운드, 약 3,990만 원의 밀린 임차료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퍼거스는 앱스타인을 브라더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고 딸 비어트리스, 유진이 공주와 함께 앱스타인과 만난 증거도 담겼습니다. And it highlights how deeply I think Epstein was embedded into elite networks even after his 2008 conviction. 지난해 주미대사를 지내던 중 앱스타인과의 친분으로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영국 산업장관은 이번 문건 공개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2003년 앱스타인으로부터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을 송금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사과하고 집권 노동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또 장관 재직 시절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전에 앱스타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긴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프랑스의 브리노 르메르 전 경제장관도 앱스타인을 소개받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노르웨이 메테 마리트 왕세자비는 문건에 무려 1000번 이상 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 1000여 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도 9000여 건 포함됐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앱스타인이 젊은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간첩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유럽 왕실과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도 트럼프를 불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푸에트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가 그래미 시상식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배드 버니의 스페인어 앨범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가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습니다. 배드 버니의 앨범은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최초의 전곡 스페인어 앨범으로 기록됐습니다. 배드 버니는 특히 무대에 올라 아이스 아웃이라고 외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배드 버니는 우리는 야만인이나 동물,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자 미국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일본 북부와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등 폭설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에 달했고 지역별 휴교령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자동차가 높은 눈벽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 주변도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완전히 눈에 파묻혀 신호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行きかきして寝て起きて行きかきしてたまに飯食って 지붕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워 보입니다. 주차된 차들은 쌓인 눈으로 형체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直接ね、この目と泳ぎが入ってたんだけども、まだこのような状態ですけど、3週間か4週間しか入ってこないですよ。 일본 서해안 지역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주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는 40년 만에 하루 동안 18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 평년의 2.5배입니다. 니가타현과 아키타현, 삿포로 등도 일일 적설량이 150cm 전후를 기록하며 평년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제설 작업 도중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폭설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에 이릅니다. 本日8時30分時点で死者17名、大雪との関連を調査中の死者12名、心肺停止者5名などの報告を受け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아오모리 시내의 각급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아오모리현은 제설과 구조 등을 위해 14년 만에 정부의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건물 위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던 전라북도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통합에 반대하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합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올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그동안 전주 완주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견제해온 완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 그런데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꿔서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 등 정부 차원의 급속한 통합 물결을 거슬 경우에 지역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광역권인 5극의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즉각 환영하면서 광역 통합에 준하는 파격적인 국가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결단이 전북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공은 통합을 강력히 반대했던 완주군 의회를 중심으로 한 완주군으로 넘어간 상황. 저희가 의원들 긴급 총의를 좀 한번 갖고 그다음에 반대특위 회의를 거쳐서 이번 주 내에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진행하려면 지방선거 전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찬반 주민투표보다는 완주군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바로 통합을 의결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네, 한마디로 통합의 마지막 키를 쥔 건 완주군 의회인데요. 완주군 의회가 얼마나 빨리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오늘 심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를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올라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눈의 여파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7.5도, 대전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4.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6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해서 계속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눈 소식은 없겠고요. 절기 입춘인 내일과 목요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열을 식히려고 네, 얼음 주머니를 올리고 체육관이 좀 후끈 달아올랐어요. 준비되고 있는 한국생명 퀵오픈 최은지. 최근에 보면 최은지 선수가 경기를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은지 성공. 최은지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제2전성기를 보는 것 같아요. 조이! 됐어요. 최은지, 좋은 디그. 박정아, 스파이크. 오, 최은지 좋습니다. 조이, 스파이크 브로킹. 최은지가 덮어내면서 매치 포인트. 참 축에 끼긴 하지만 꼭 어린애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좀 코트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